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투자격언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와 그리고 시장 추이를 거스르지 마라,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일단 시장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큰 흐름을 쫓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다 할지라도 시장의 금리처럼 명확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추이처럼 또 큰 그림의 방향성, 이러한 부분을 뛰어난 분석가다 할지라도 반대로 가지 말고 추이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제부터 해서 추세 분석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추세 분석 부분 그대로 추세 따라가셔서 캔들 수업과 함께 이제는 수익 확장까지 이루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자료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무료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도 캔들에 대한 복습을 했는데요. 오늘도 캔들 복습 들어갈 겁니다. 어제는 캔들 3개짜리 복습을 했었죠. 오늘은 캔들 2개짜리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샛별형에 있어서 변형 샛별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1월 달에 여러분들과 캔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편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복습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전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러한 종목을 전부 놓치시고 또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소진하셔가지고 수익을 못 내시고 계시는 부분,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거든요. 화면 보시면서요, 과연 1월 달에 이런 종목 잡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모레지예요. 엄청나죠?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부터 해서 21.26% 하락을 했고요. 1월 달에 1월 8일 날 일단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변형형의 샛별형이 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세의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추세는 한번 형성되면 계속 간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에서 잡으셨다면 더더욱 좋았을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보여드립니다. 변형 샛별형이라고 그랬는데 예전 자료 다시 한번 꺼내셔서 찾아보시면은요, 세 번째 날의 봉이 어떻게 돼 있죠? 세 번째 날의 봉이 망치형으로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변형형의 부분은 상승 추세에서는 해머형이 나와주면서 첫 거래일의 중간 라인 윗부분까지 치솟아 올라와 주면은 이것이 역시 샛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봉을 역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붙어있지 않냐, 갭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갭이 안 나와서 나는 이걸 놓쳤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목이 터져라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게 지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게 음봉이지 않습니까? 첫 거래일에 음봉이에요. 그럼 시가가 어딥니까? 여기가 시가, 여기가 뭐예요? 종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몸통이 여기 있죠.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데 시가가 어딥니까? 시가가 여기면 음봉일 거 아닙니까? 시가가 이 밑에. 그럼 어떻게 됐다? 결론은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갭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 갭이 발생됐다고 해서 샛별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갭이 발생됐는데 샛별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갭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샛별형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종가였고요. 이 밑에가 조금의 차이입니다만 이 밑에가 시가입니다. 그래서 갭이 분명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망치형, 잠자리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모습이 떠주면서 변형 샛별형에 확장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구간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이제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시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1거래일의 몸통의 절반 라인, 그 부분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요 라인까지 3거래일의 라인까지를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이 어제 배운 것처럼 대우 건설처럼 쭉 뻗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매수 구간이요? 1거래일의 꼬리까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왜? 이 부분은 샛별형이 뜨게 됨으로써 추세 반전이 강하게 나온다. 별 3개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게 저점이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정은 1월 9일 날 확정이 됐겠죠. 샛별형이. 그렇다면은 단언컨대 코스피 100 종목 내에서 1월 9일 날 차트를 전부 돌렸을 때 이렇게 신뢰도 3개짜리 상승 반전형의 종목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아모레지 하나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그 다음날 편입을 못 하십니까? 편입을 하셔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을 전부 놓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녹화방송 보십시오. 녹화방송 꼭 보셔가지고 저런 종목 놓치면 언제 수익 내실 거예요. 1월 달에 놓치셨다 한다면은 2월 달에는 무조건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개짜리 어려우면 이제 2개짜리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 아모레지의 수익률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또 손절 구간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구간은 어떻게 된다? 1거래일의 몸통 중단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4거래일, 5거래일 때 뭐 편입이 됐고요. 수익률은 35.60인데 지금 2월달이죠? 2월달까지 아모레지 흐름 어떻습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바닥을 못 잡으셨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의 구간 동안에 30%에 달하는 수익 적지가 않죠. 아시겠죠? 이렇게 꼭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캔들은 원래는 이제 봉 2개짜리만 갖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2개짜리 보여드리는데 2개짜리 캔들에서 3개짜리로 넘어가면 장악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 그리고 샛별형보다 조금 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니까 꼭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 보여드립니다. 삼성화재 보여드릴게요. 삼성화재 일봉 차트고요. 자, 이거 보시면 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 2015년 1월 21일이에요. 우리 캔들 한참 배우고 복습하고 이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전부 공부한 이후에 본 캔들입니다. 그죠? 근데 1월 21일 날 이걸 왜 못 잡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1일 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코스피 100 종목을 차트를 놓고 돌렸을 때 상승 장악형이 뜬 혹은 상승 장악형이 아니더라도 신뢰도 3개짜리가 뜬 종목이 몇 개나 있었겠냐는 거죠.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편입이라는 거예요. 편입인데 상승 장악형은 언제부터 편입? 봉 2개 때부터 편입이 됩니다. 못 보고 있었어요? 못 보고 계셨으면은 3거래일부터 편입이 되잖아요. 샛별형은 봉이 3개니까 확정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거래일째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3거래일째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운이 좋으셔서 미리 보셨다면 2거래일째부터 들어갈 수 있죠. 매수 구간 같이 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줬었는데요. 매수 구간이 어디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 기준에서의 매수 구간은 여기까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째 날 보셨다면은 이 구간까지 다 매수 구간입니다. 왜? 안에 있는 봉을 완전히 감싸 안았잖아요. 감싸 안고 이 봉의 몸통의 상단 뭐가 된다고요? 시가. 아직까지도 이거 보면서 시가, 종가 어딘지 모르시면 안 돼요. 시가 부분, 그 부분을 뛰어넘는 순간부터는 매수라는 거예요. 꼬리 달고 되돌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종가 베팅 하시면 되죠. 종가에 확정이 됐으니까 종가 베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된다? 확인형이죠. 확인형인데 여기서 만약에 봉이 이렇게 커졌어. 어떻게? 그러면 이 봉까지 전부 매수 구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3개짜리 봉에서 별 3개짜리인데 2개짜리도 별이 3개죠? 그러면 3개짜리 이 확인형은 더 큰 신뢰도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드뭅니다. 그래서 3개짜리 봉이 전날 봉의 종가 위에서 마무리가 돼주면 더더욱 강력한 상승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못 샀다. 4거래일은 무조건 편입하셔야죠. 편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 라인 그대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은 어디요? 몸통의 중간 라인. 이 거래일이 가장 기준점 아닙니까? 이 거래일에 감싸는 몸통의 중간 라인을 손절로 잡자. 손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따뜻해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갖고 가시다가 요거 일부러 안 지웠어요. 안 지우고 냅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개파락이 개파락 나왔잖아요. 개파락 나오면서 밀려 떨어질 때는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확실한 매도 사인을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적산병이 계속, 예?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락의 반전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날 매도를 못 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2월 달의 흐름 어떻습니까? 역시 삼성화재 2월 달의 흐름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캔들만 놓고 보시는 거하고 추세 놓고 보시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추세를 놓고 보는 거예요. 추세 배우셔서 방금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에서 17% 수익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 놓고 보실 수 있겠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12.1% 하라고 그랬는데 저가가 얼마예요? 2015년 1월 7일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1월 14일부터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러한 종목군을 시가총액 몇이? 100위 내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예? 더도 보지 마시고 뭐 100위? 조금 아쉽다 그러면 200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은 굉장히 탄력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고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상승 장악형이냐. 장악형 맞습니다. 몸통을 몸통이 안아줬고 꼬리를 꼬리가 다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거래일의 종가가 이 꼬리 윗부분의 종가까지 다 완전하게 감싸 안고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이 어딘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런 종목은. 또 잘 발견을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매수 구간, 편입 구간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날에 시가 부분부터 해서 두 번째 날에 꼬리까지 전부 매수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날에 양봉. 확인형이 되니까 그 양봉의 꼬리까지 전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럼 손절은 어디냐고요? 손절 놓고 보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날이 기준일이니까 두 번째 날에 몸통 중간 라인이 손절이란 말이에요. 예? 와, 그럼 구간이 넓죠? 뭐가 넓어? 여기서 여긴데. 그럼 분할 매수하면 이 정도가 평균 단가인데 요게 구간이 넓어요? 이 수익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예? 이 수익이 뒷부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여기서 꺾여 내려온 것만큼 돌려진다 생각을 하셔야죠. 왜? 신뢰도 3개짜리니까 예? 이게 나온다고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편입을 하셔야죠. 편입하시고 나서 수익 어떻게 된다고요?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35%. 예? 22.35%. 얘는 이날 발견했으면은 바닥에서 잘 편입이 되신 거고 만약 이날 발견 못 하셨더라도 대략 20%에 달하는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도 탄력 받죠. 그죠? 추세가 나오는 종목은 계속해서 추세가 나옵니다. 그것도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저런 종목군들을 다 매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 발표본은요. 어제 배운 내용 추세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왜? 바닥에서 캔들로 잘 종목 잡아내셨으면 수익 어디까지 내실 거예요? 그 추세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수익을 내실 거 아닙니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CNC 일봉 차트 놓고 보는데요. 빨리 그냥 진행을 할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 라인 쫙 보이죠? 이거 보시면 이제 광분하시는 것도 예? 이거 보시면 여기서 나중에 또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벗겨내서 날아가니까 야 이런 거 바닥에서 잡았으면 좋을 바닥에서 캔들로 잡으시고요. 추세 부분에서 큰 수익 계속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수 구간 다 나오잖아요. 왜 매수 구간이 없어요? 다 있고 그다음에 속임수 패턴 나오는 것까지 싹 잡아내면요. 이런 단기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샀는데 이거 단타 매매 할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잡으시고 그리고 추세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신다 꼭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추세 분석 공부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지지선과 저항선 배우고 추세 라인 배웠다면은 오늘부터 해서는 조금 더 심화된 교육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조시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 수익 난 거 1월달 종목군들 막 보여드리니까 배 아프시죠? 자료 꼭 다운받으십시오. 자료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지금 못다 해드리는 교육 마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사실 캔들이라는 거는요, 앞부분에도 굉장히 강조드린 것처럼 그 신뢰도 3개짜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시가총액 100위, 200위 종목에서 하루에 신뢰도 3개짜리 한두 개 나올까 그래요. 한 10개씩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10개씩 나오면은 뭐 제가 그거 다 사서 수익 다 내서 삼성그룹주 하나 사버리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 따라야 되고 저도 자료를 많이 못 준비했어요. 실전 차트에서는. 그런데 추세 분석은 다릅니다. 추세 분석은 먼 그림을 보고 먼 흐름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세를 다 보실 수 있게 돼요. 보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닥 추세를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벌써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놓고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오늘부터 해서는 저도 자료 준비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교육이 조금 더 쉬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키포인트 잡아드릴 때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윤정두가 어떤 종목 하나 방송에서 내줄까 요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낚시하시는 방법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지지선과 저항선에 이어서 추세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평선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그냥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이 간단해요. 추세선, 의미 있는 두 고점 또는 저점을 연결한 선. 뭐 그림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죠. 뭐 그냥 인지만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의 종류는 뭐가 있다?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평행 추세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평행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캔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평행 구간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또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평행 추세선 세 가지 다 추세선 기준에서는 추세 분석 기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선부터 한 가지씩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쉬운 거 보여주냐 하는데 아까도 복습할 때 캔들 그거 이해 못 하셨잖아요. 변형 그 샛별형.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요. 이해 제대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지 뭐 이거 뭐 지지되고 뭐 가네.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뭐 어떤 형국에서 형성돼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새롭게 형성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죠. 올라서는 거는 그만큼의 매수 강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와서 눌리는데 정상적이라면은 뭐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갔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밑에서 형성이 됐다. 여기서 형성된 거와 여기서 형성된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완만한 각도에서의 그 추세 흐름을 만족해 하시지 마시고 왜 내 거는 완만할까? 쟤는 왜 가파르게 가는데? 그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응집됐다라는 거.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은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거래량도 놓고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비단 아닐지라도 이평선. 네?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이평선이요. 이평선이라는 자체가 종가 대 종가의 산술적인 평균 가격입니다. 5일 이평선, 뭐 10일 이평선, 20일, 30일, 50일, 뭐 120일, 200일. 그 에너지가 응축된 그 선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선도 달라지고 내 종목의 힘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림 놓고 보시면 저 집에 가도 보여지는 내용이고 뭐 어디 가도 인터넷에도 맨날 있는 그림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면 막 편입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 보여드리면 또 기겁을 하세요. 예? 왜 맨날 윤정두는 시가총액 100이 얘기하더니 오늘은 무슨 종목 준다 그러더니 삼성전자 주느냐고.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 없이 무슨 국내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시장의 영향력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시장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한 주라도 편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편입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수업이 문제인데 이 상승 추세 이게 지금 최근 거래일이에요. 옛날이 아니라. 예? 최근 거래일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강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종목을 무거운 게 아니죠. 대형주라고 기피를 하십니까? 두 번째로 놓고 보시면은요. 하락 추세선이에요. 하락 추세선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눌러대죠. 예? 그 물량이 그러니까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뚫고 올라가 주길 바라는데 여기서 신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혹은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추세는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추세는.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지속됐을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물이 밑에 어떻게 저항선이 예? 이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죠? 왜? 점점 낮은 구간에서 또 신규 매수가 들어오니까. 낮은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등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고 여기서 산 사람은 혹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물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물린 사람들은 반등 나오면 지겨우니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이고 윤정도 말처럼 삼성전자라도 하나 살까? 걔는 상승 추세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놓고 보실 때는 에너지 부분을 꼭 이해하십시오. 아니 그림 봐서 쉬운 거 누가 모릅니까? 예? 에너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캔들의 영혼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에너지 아시겠죠? 추세 분석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겁니까? 현대로템. 여기서는 지금 뭐 거래량, 수급, 뭐 보조지표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 추세에서 이 전체 추세는 어떻게? 하락 추세가 말 그대로 하락이에요. 예? 부딪혀서 뚫지를 못해. 이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 제가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으신 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뭐 엉뚱하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지. 근데 이러한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락의 추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 내려간다. 왜? 에너지가. 이걸 뚫어줄 에너지가 지금 현재로선 없으니까. 뭐 실적이 됐던, 펀드멘탈이 됐던, 혹은 수급이 됐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데 왜 추세 분석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추세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금리 또 시장의 추이를 내가 아무리 유능한 분석가다 할지라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투자 격언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세 분석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 추세선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행 추세선. 추세가 불명확해요. 횡보. 어찌 본다면 뭐 여기 어제 배웠으니까 저항선 그려놓는다면 어찌 본다면 매매도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계속 지속이 되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계속 지속되면은 나중에 배울 이평선들이 또 수렴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방향성으로든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놓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현재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평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가 약간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맞게끔 네 종목의 추세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해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 한번 같이 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동안 시장에서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좀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실적 우려감보다는 특별한 쪽에서 한쪽에서 물량 정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교육적으로 놓고 배우는 부분은 뭐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평행 추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추세선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평행 추세선
캔들하고는 다르게 세 가지 다 중요하다. 왜? 상승 추세선에서도 우리가 추세에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속임수가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속임수가 한번 나올 때 그건 확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물론 꼭지에서 잡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상승 초기 국면이다 했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초기 국면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급등 나왔는데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이평선 분석하시면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에서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돌려지는 반전의 흐름이 나온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임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 반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걸 왜 잡습니까? 혹은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속임수라는 것까지 아시는 상태에서 들어가신다면 그건 뭐 좋은 또 매매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행 추세 같은 경우에도 캔들에서는 우리가 다 안 봤던 부분들인데요. 평행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평행을 하다 보면 이평선이 전부 붙게 되겠죠. 5거래일, 10거래일, 20거래일, 60거래일, 120거래일, 200거래일, 240거래일, 300거래일까지 전부 다 해서 평균 가격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 방향으로 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펀더멘털 분석 조금 더 해주고 보조지표 조금 더 분석해주면 이 종목이 대세 상승이 나올지 혹은 대세 하락이 나올지 분석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 부분, 나중에 전략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지금 탄탄하게 닦고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추세선의 신뢰도예요. 캔들에 뭐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추세선에도 신뢰도가 있는데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왜? 이거는 그냥 그림을 놓고 보면서 실전에서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요. 저점과 고점이 여러 번 반복해서 출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행 이평선에서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를 뭐 자꾸 뚫는다. 그러면은 뚫고 올라갈 신뢰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선의 길이가 길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길이가 길면 추세선의 길이가 길면 짧은 추세선보다는 신뢰도가 월등히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당분간은 시세가 지속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단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하고 그죠? 막 점상 나오고 막 단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하고 완만하게 상승해서 이평선을 다 끌고 올라가는 종목하고 어떻게 됩니까? 추세의 지속 여부는 이쪽은 단기간에 모든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고 이쪽은 지속적으로 조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수익은 이런 데서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기울기가 커지면 상승 추세가 강화된다.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좀 해놓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만 캔들에서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포착을 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상승 추세 강해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한 비법을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기초교육 단단히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기존 추세선과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것 이거요. 그림 놓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추세 부분에 선 그린 거 누가 그렸냐? 윤정두가 그렸다 이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선을 물론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어느 시점 기준에서 추세를 잡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선 이렇게 꺼멓게 그려드렸는데 이런 것도 추세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기준 잡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트 놓고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차트에 이런 그림이 있는지. 자, 추세선 이렇게도 바뀌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직선으로 추세선이 이어지는데 추세선이 직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또 그리는 것도 일반적이고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띄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곡선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추세 부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변형형까지 전부 하나하나 이겁니다 저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 하면 막 흥분하시죠? 왜? 바닥에서부터 무지 올라왔으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참 많은 수익을 내주는 착한 애가 돼 있는데 보시면은 추세선이 이 바닥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냐면요.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시장 추세 부분은 대부분 추세라는 평형이에요. 평형. 예? 이 라인과 이 라인의 평형. 이렇게 놓고 그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그리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을 놓고 추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울기가 바뀌었을 때도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은 이 부분이 각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의 대응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겠습니다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 방법이 많이 달라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 위에서 그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에서 그리게 됐을 때는 여기가 오버슈팅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오버슈팅. 그 추세가 이제 지속되느냐 여부는 또 다시 한번 시장 상황에 놓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라인과 요 박스 라인과 여기서 추세를 그리게 됐을 때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추세가. 그러면 전략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추세 부분은 여기가 고점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추세 라인으로 그리게 되면은 고점이 아니라 바닥 라인으로 돼서 어떻게 돼요?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는 매수 구간. 다시 그림 그려드릴까요? 매번 밤새고 나오니까 막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하겠어, 제가. 근데 이거 보세요. 요 라인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고점으로 형성되죠? 예? 고점으로 형성되니까 매수 구간이 별로 없고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수익을 못 내. 근데 추세가 바뀌었어.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가파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도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리면은 이러한 각도들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넓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 라인은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아랫부분에서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혹은 반대의 전략 부분도 될 수가 있죠. 반대의 전략. 여기서 이 추세선에서는 이탈이어서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이 아니라 이 라인에서 기준을 잡아서 아니다. 여기 매수 구간 지지 라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이 추세 라인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청자분들의 눈을 같이 마주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강연회장에서 설명드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자료를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그 자료를 다 보셔야 돼요. 진짜로 막 그려보시고 녹화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려봐? 그려보시고 이렇게도 변형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금 하이닉스 보여드리면서 하이닉스가 시세가 좋았으니까요. 추세선의 강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부분으로 가다가 강화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추세 부분 지지 라인이 바뀌는 부분만 놓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부분도 놓고 봤다면은 이제는 또 꺾이는 부분도 이탈되는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또 흥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이 이탈되는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의 이탈이란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 보시면은 추세의 약화로 하락 추세에서 저항선 상향 돌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 추세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 압박이 약해지면은 그러면은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추세의 약화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에서 돌려지는 부분은 저항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세의 약화로 상승 추세에서 저항선 하향 돌파,
지지선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약화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하향 돌파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역시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 또 중요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거 그림 놓고 보면서 나 다 알아. 이거 다 배웠어. 이거 왜 몰라?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 추세가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추세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꺾이더라도 여기서 꺾여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절반만 나오고 꺾였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느 구간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못 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다행히 한 번 지지가 됐어. 그렇더라도 다시 또 못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 추세가 약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향이잖아요. 상향이려면 이 지지 라인이 계속 올라가려면 매수세의 매수 강도가 계속 들어와서 말 그대로 평균 단가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여기서 바닥에서 산 물량의 평균 단가하고 여기서 산 물량의 평균 단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사서 평균 단가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화가 되면 반전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거 꼭 숙지하시고요. 그냥 똑같은 그림이 아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대 구간에서는 반대로 되겠죠? 막 치고 내려오다가 하락 압박이 약해지면은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시세가 돌려진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하셔야죠. 매수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추세 상승이니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못 하시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공부로서 대처를 하시는 방법뿐이 없고요. 공부가 힘드시다고 할지라도 바늘을 옆에 두시고 송곳을 옆에 두시고 찔러가면서라도 잠을 깨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보시면은 식은땀 나요. 예? 식은땀 안 나세요? 저는 식은땀 나요. 아까 똑같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앞선 그림은 물론 상승 추세였는데 얘는 횡보죠. 횡보다 할지라도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부딪혀줘야 되는데 못 부딪히고 힘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약화되고 나서 깨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한 방향으로 지속되던 추세가 일로 떨어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일로 간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설적인 부분을 왜 인정을 안 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금리와 시장의 추이는 절대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순응하자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내가 수업을 통해서 이겨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또 추세 이탈되는 부분이 죄송스럽게도 하락 추세 기준을 많이 잡아갖고 왔어요. 역시 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데 가질 못하고 조금 전이랑 사실은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결국은 못 가고 이 추세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이탈을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 그냥 막 내려간 거고 얘는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든다. 그럼 그나마 얘는 조금 나요. 뭐가 나냐? 하락 추세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처음에는 못 느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저항선이구나. 우리 저항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예? 저항선이구나. 이 지지선인데 이게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하향되는 지지선이구나. 그럼 저항선 못 뚫으니까 어떻게 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 과감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로서 못 잡은 게 뭐가 있어요? 캔들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캔들은 우리가 노리는 게 뭐였습니까? 윤정두가 강조한 거. 바닥권을 노렸잖아요. 추세가 하락했을 때 추세 하락에서 최근 5거래일, 10거래일 이상 또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오고 캔들이 돌려지는 모습이 나오면 신뢰도 3개짜리를 집중 공략하자. 그렇게 해서 1월달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 발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럼 추세 부분에서는 뭐예요? 추세 부분에서는 이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위에 놓여져 있던 혹은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던 중간 라인 정도에 놓여져 있던 추세만 제대로 알면은 지금 하락 반전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상승 반전되는 종목 잡아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목들 잡기 위해서 수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화면 또 놓고 보여드리는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막 휘황찬란하죠? 근데 진짜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 급락이 나온다. 급락이.
급반등 나왔다 다시 급락으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게 이런 고점에서 못 파시는 건 둘째 문제고 급락 나왔을 때 못 파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 회귀 부분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제 간단하게만. 그럼 이런 부분에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이런 데가 저항으로 부딪히는구나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맨날 조시니까 지금도 시간 늦었다고 막 주무실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종목 손실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전 기준입니다. 예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증권의 기준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교육 목적이니까 교육만 말씀드린다면은 이 추세 라인은 뭐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제가 그리는 추세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제가 그린 거고 이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이 추세에서 이탈이 되면 3에서 5거래를 봐주면 되고 혹은 이 추세 라인 기준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의 기준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탈이 됐다? 혹은 또 꺾여 내려와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정리해야 된다. 오는 순간. 네? 다시 돌리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시 돌리면. 그래서 추세의 그 분석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로서 우리가 못 잡아내는 부분들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추세에서 전부 잡아내자.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선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텍스트로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졸리시더라도 보고 아니야 지금 잠도 많이 깼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선의 전환이란 한 방향으로 형성된 추세가 수급 요인에 의해서 사실 이거 안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쓸까 말까 했습니다. 우리 수급 아직 안 배웠잖아요. 거래량 배웠어요? 기관 외국인 잠깐 지난주에 제가 맛만 보여드렸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슬슬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곧 배울 겁니다. 곧.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알려드리는 것만 일단 공부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장대 양봉, 음봉 발생 시에 이건 배웠죠? 캔들 발생 시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아시겠죠? 추세선 돌파 시 특히 추세선이 뭐 이렇게 있던 장대 양봉, 음봉을 가지고 이 추세를 돌파 혹은 하향 이탈 될 때의 추세선이 전환이 된다. 그리고 추세선은 여기 써있네. 3에서 5% 이상 벗어나면 신뢰도 업. 3에서 5거래일 이상 추세선 밖으로 나가 있으면 이것도 신뢰도 업. 아시겠죠? 이것도 대량 거래량 이건 무시하세요.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또 뭐야? 거래량 무슨 의미 있어? 나중에 또 수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뭐 되겠습니까? 힘들죠. 안 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제가 너무 또 하락 종목 앞에는 막 상승 종목 보여드리다가 조금 전까지만 하락 종목만 보여드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상승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추세 전환 변환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같이 패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요. 추세선 이렇게도 전환이 돼요 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좀 이따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단계 업이 돼. 야, 대단하죠. 이렇게 가길래 지겨워 죽겠는데 나는 또 욕심이 더 나실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라고. 근데 여기서 뻥 치고 올라가더니 이 저항선이 이제는 뭐가 지지선이 돼. 야, 이런 종목 있으면은 진짜 막 사고 싶잖아요. 저도 사고 싶어요.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시장에는 있습니다. 특히 캔들로 이런 라인에서 잡았다. 캔들로 잡았다. 그러면 내 추세가 얼마큼 갈지 캔들만 놓고 분석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 뭐 해외여행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중심 추세선을 바꿔주는 또 추세선 변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종목이 오늘따라 또 최근 따라 이 종목 많이 나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과연 이러한 종목을 그러면 또 살 수 있었느냐? 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전략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대바닥에서 캔들을 놓고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접근하실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추세에서 수익을 잘 내시고 계시다가 못 잡았어. 만약에 이 바닥 캔들에서 못 잡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추세 라인 3에서 5거래일 이상을 벗겨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에서 5% 이상을 벗겨내주고, 그러면 이게 단기 고점 형국이 아니고 새로운 추세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뭐 못 쫓아간다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이 추세 라인이 어떻게 돼? 조금 전에 공부한 거랑 똑같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딱 잡혀줘. 예술 아닙니까? 예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선 편입을 하셔야지. 근데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일봉이 이 정도에서 끝납니까? 시세가? 계속 가죠.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막 땅만 동동동동, 발만 동동동동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아모레퍼시픽 보시니까 또 흥분하셔가지고 저것도 살까 하신 분 계시는데 그럴까봐 다시 조정 양상의 패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이에요. 고점에서부터 이 추세 그리는 건 내 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이게 다 뭡니까? 저항선이잖아요. 이제 못 올라오잖아. 그러면 한 번 내린 저항선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뚫는 것 같아. 뚫더니 다시 내려와.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뚫는 것 같더니 또 부딪혀 또 내려와. 전체 추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죠. 그러면 한 가지의 방향성, 화살표를 이거 없다고 치면 얘만 놓고 대응을 할 겁니까? 그러면 추세 바뀌었네? 아니라는 거죠. 계속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부채형 추세선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습니다만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종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셨던 차화정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고요. 그죠? 한동안 또 건설주들이 속삭인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종목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저러한 추세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손실폭은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거꾸로 수익을 내셔야죠. 수익을.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선 전환 부분 부채형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 놓고 보시면은요. S5일 이것도 옛날 거예요. 옛날 부분의 주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처음에 내려올 때 이 저항선 라인 나중에는 이게 지지선 같아 보이고 막 반등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저항에 부딪혀서 추세는 계속 깨져 내려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 라인을 저는 잘 못 그려요. 괜찮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어떤 게 되냐면요. 이 추세 라인을 못 그리시더라도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평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지 라인, 또 저항 라인, 또 추세선 이런 것들을 전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에서 방금 보시는 S51 같은 종목군들 계속 빠질 수 있겠느냐, 계속 빠지겠느냐 이런 부분 전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역배열 상태로 놓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장기 추세가 벌써 머리를 밑으로 틀고 조정으로 내려왔겠죠.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아주 쉽게 손쉽게 대응해서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은 상당히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1월 달에 이런 종목 못 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캔들 복습해드렸고. 그래서 그거 보다가 막 속만 상하셨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추세선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뭔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좋은 종목 보여주다가 나쁜 종목, 그러니까 하락 추세된 종목, 옛 추억이 생각나는 종목, 그런 가슴 아픈 종목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다가 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실제 종목 보시고 또 내가 이 종목을 또 편입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시간이 참 빨리 가시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섹시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동평균선에 진입을 합니다. 이동평균선 진입하면요. 이제는 캔들 가지고 수익 내시고 이동평균선 가지고 수익률의 극대화를 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졸리시더라도요. 무료 교재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배우신 거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